안녕하세요. 한국사를 사랑하는 군단 한국사 애청자 여러분. 한국사계의 이단아 군단입니다. 하하하하하. 아, 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의미가 없죠. 군단 한국사라고 하든 군단 한국사가 아니라고 하든 군단 한국사가 아니라 군단 시네마 시간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의 군단 시네마에서 소개할 영화는 바로 일본의 영화 바람의 검심인데요. 바람의 검심이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어,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는 총 1편, 2편, 3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편은 이제 인물 소개를 하는 그냥 거쳐가는 영화이고 진짜 영화는 2편, 3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메이지 유신이 끝난 후 유신년 10년,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지 10년이 된 시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메이지 유신의 성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이지 유신은 이제 일본이 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거친 이제 개혁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 개혁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칼을 사용하던 사무라이 계급이 이제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일본은 좀 극단적으로 폐도령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칼을 차고 다니며 불법이다.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기존의 그냥 사무라이 계층을 완전 그쵸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들의 시대, 마지막 사무라이들의 시대를 그러니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사무라이들이 반발을 하던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인 히무라의 켄시는 이제 정부와 손을 잡고 그런 이제 메이지 유신을 반대하던 사무라이들을 암살을 하고 메이지 유신의 시대를 이끈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평화의 시대가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금 메이지 유신이 아닌 막부 사무라이들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무라이들이 영화에서는 악당으로 나오면서 그걸 막으려는 이제 켄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영화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악당 시시오는 알고 보면 이제 정말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전에 그 영광을 누리던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히무라 켄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이제 그런 사무라이 시대가 아니라 메이지 유신이야말로 평화의 시대로 가는 거라고 이제 믿고 혹은 말을 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 시대를 이끌기 위한 그쵸 그러니까 사무라이 길을 접고 그쵸 시민의 길로 가는 이제 그 갈등과 고뇌를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음. 어쨌든 새 시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 히무라 켄시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영날검이라는 이렇게 검이 있으면 이 날 부분이 반대쪽에 반대쪽에 있는 영날검 혹은 영날도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불살의 맹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맹세를 하고 이런 이제 영날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설정은 만화 원작인 일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무리 칼날이 어 칼날이 반대쪽에 있으면 뭐 하냐? 철 모양의 아니
칼 모양의 쇠 몽둥이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후드르게 패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 그쵸? 이런 칼 모양의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면 그 베이지 않는다 뿐이지 영날검이고 뭐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이 약간 음, 어, 그 영날검이란 게 형식적인 게 아니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딴지 걸려고 제가 리뷰를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격변하는 시기를 이제 다룬 영화이고 이제 그런 이제 격변의 시기 속에서 이제 시대의 그런 이제 유신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히무라 켄신 때 이제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페도령이라는 칼을 차고 다니면 범죄자가 된다는 그런 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무라이들의 이제 그 대결을 이제 잘 녹여냈어요. 그쵸? 잘 녹여냈다고 할 수 있죠. 음, 그쵸? 칼은 살인을 위한 도구다 라고 믿는 사무라이 대 더 이상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켄신의 대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부와 이제 켄신이 정의의 편, 그 다음에 사무라이들이 이제 악당으로만 나오는데 또 다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는 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는 정부가 또 나쁜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뭐 결국은 이제 역사라는 이제 승자의 편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메이지 유신의 정부가 성공하고 성공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쪽인 사무라이들 쪽은 시대에 그쵸 뒤떨어지는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점은 메이지 유신 정부 시절에 이제 최고 대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지척 최고 대빵인 오쿠보라는 사람이 영화 속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영화에서 이제 오쿠보가 그쵸? 암살을 당하고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실제로도 실제 역사에서도 오오쿠보는 사무라이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대빵이 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익숙한 이름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그 오오쿠보를 뒤이어서 최고 대빵이 되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절대 암살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왜 그러냐? 영화에 한국인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 인물이구나 하고 영화를 봤어요.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열사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쵸? 어떻게 보면 메이지 유신의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모두 암살을 당하는 결말을 맞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이겠지만, 그쵸?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안중근 열사가 암살을 해야만 했던 한국 병탄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에요. 그쵸? 한국 착취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유신
새 정부의 그 새로운 수장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하고자 하면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쓰는 이제 검법이 카미야 할신유라고 해서 이제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검법을 이제 전파하는 도장인데, 사실 저도 이 검을 배울 때 카미야 할신유 같은 활인검을 배웠습니다. 살인검이 아닌 활인검을 배웠는데, 그 검을 배운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영화에서 이제 켄신도 풀지 못한 숙제일 수도 있는데, 그쵸. 영날검을 쓰는 켄신도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한데, 단 하나의 생명도 베지 않고 어찌 사람들을 구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켄신이 악당들을 이렇게 자신의 칼로 베지 않지만 이렇게 이 칼로 막 이렇게 때려서 이기고 나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는다고 외치던 악당들이 다 뭐 자살을 하거나 해서 어쨌든 그 악당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화에서처럼 악당들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쵸? 앙심을 품고 또다시 공격하고 또다시 공격하고 할 텐데, 그쵸? 할인검이 대의라는 게 단지 살인을 하지 않는 것만이 할인검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하는 게 할인검이냐, 그 둘 사이에 그런 갈등 같은 거, 내면적인 갈등 같은 거를 잘 나타낸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많이 고민해요. 그렇죠. 아, 세상엔 악당이 많은데 그 악당 중 그 누구도 하나 베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구할 것이냐, 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예요.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은 단 하나의 사람도 베지 않고 새 시대, 메이지 유신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바람의 검심이란 영화는 단순히 이제 만화 영화를 원작으로 해서 스토리가 유치하다 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유신 정부가 시작되는 무렵에 이제 일본 사무라이 계층과 유신 정부의 그런 충돌을 다룬 역사 자료로서도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와, 오랜만에 하니까 카메라가 어색하네. 안녕. 다음에 또 군단 시네마 기다려주세요. 안녕.